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9월, 10월 중에 유럽 승인 가능성이 커진다는 기관들의 리포트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칵테일 폴란드에서 임상 관련되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허예민 애널리스트가 셀트리온 9월, 10월 레키로나 유럽 승인 가능성이 커진다. 요즘에 뭐 많은 이제 기관들 리포터가 목표가는 뭐 이렇게 상향하는 부분이 없고 유지를 하면서 이 하반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유럽 승인,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뭐 이 부분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내용은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면 레키로나 관련해서 9월, 10월 유럽 승인, 10월 달에 이제 유럽에서는 한 3개 정도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선정하겠다. 이게 어떤 근거가 되겠죠. 그러려면 9월 달에 유럽 EMA의 CAMP 관련되는 회의의 안건이 롤링 유무 관련되는 부분이 올라가느냐, 뭐 이게 뭐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 9월달 되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셀트리온이 6월달에 나왔던 이제 삼상 관련되는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과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동물 실험 이런 부분들도 EMA 제출했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일라일리 관련되는 부분들에 비해서 나머지 리제론이라든지 글락스미스 클라인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허예민 이제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이제 키움증권이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예민 위원이 25만원 정도 해서 스타트를 했는데요. 그 뒤에 2019년도에는 뭐 23만원, 21만원까지 내려갔다가 2020년도에는 38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요. 목표 주가가 올해 들어서는 36만원, 35만원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은 한 20만원, 최고점 한 40만원 정도 부근에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업체들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뛰어들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승인 받고 아직 이제 정식 승인 관련되는 부분 결과도 이제 뭐 빠르면 8월 말 9월 달 초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어떤 부분으로 해외 승인 진출, 최근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 뭐 캐나다, 브라질, 이제 호주 이런 어떤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부분들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승인이 나오면 이어지는 이제 미국까지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왜 이제 레키로나가 고마진이다. 이게 정부 비축 물량이기 때문에 별도 마케팅 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비축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요게 올해 내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공상이 크다. 그래서 조금 이제 늦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공급 물량을 한 이 정도로 좀 추정하는데, 이거보다 더 나와야 되겠죠. 내년 상반기까지. 본래 뭐 몇 조 정도 이렇게 올 초에 계획했던 부분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늦어졌다. 그래서 미국 FDA와 여러 차례 이제 사전 미팅을 했기 때문에 연내 FDA 신약 승인 신청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도 유럽의 어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2분기가 올해의 바닥이 될 것이고 하반기는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부분들은 여러 뭐 정권사들이 거의 다 비슷한 어떤 비용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레키로나 유럽 승인, 4분기 FDA 요런 어떤 분위기에 이제 9월 달부터 3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상장 3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 논의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지수끼리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 셀트리온의 그동안의 어떤 바이오시밀러로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부분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여러 뭐 승인 절차를 하면서 신약 허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저는 이제 뭐 ADC도 뭐 중요합니다만 이 mRNA 관련되는 부분에 적극적인 진출이 향후에는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된다. mRNA 시장 같은 경우에는 RNA가 바이오 의약품에서 이제 세포 치료제에
아주 그 다음 단계의 부분이니까 요게 이제 미래의 어떤 파이프라인 확장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 정권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하이자의 정식 승인 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국내도 이제 위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다 하고 나면 기존의 예방률에서 이제 치명률로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 형태로 가야 뭐 경제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백신 쪽 중심으로 움직였던 제약바이오센터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관련주들만 급등을 했던 제약바이오센터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임상의 어떤 재개라든지 학회 모멘텀이라든지 R&D 가치, 뭐 라이센스 기대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저평가받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리포트인데 상당히 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에서 이제 임상을 하는 그런 회사들의 어떤 R&D 가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슈가 없었거든요. 학회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9월, 10월에 에스모 관련되는 부분 학회가 좀 열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 4병 추진 세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진다면, 바이오텍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셀트리온은 이제 어째 보면 위드 코로나 되면 치료제의 어떤 부각이 백신 쪽만 중심 갔던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과 기존의 어떤 3, 4병, 그 다음에 펀더멘털 개선, 여기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제약의 어떤 섹터의 어떤 상승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의 그 치료제 칵테일요법 유럽 임상 소식이 또 나왔는데, 임상 개시는 이제 9월 말 성인 24명, 목표는 올해 12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칵테일 요법은 이제 2개 이상의 약제를 혼합해가 효능을 끌어올리는 이제 방식이죠. 지금 뭐, 일라이렐리나, 뭐, 리제로논이나, 뭐, 다 이제 이 항체 치료제의 칵테일 요법 형태로 이제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지요. 그래서 일상은 보통 이제 안전성을 위한 것인데 위약평가에서 1차 평가 지표가 안전성, 내향성, 부작용, 구체적으로 이제 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 가민성, 이제 쇼크 관련되는 아나필락시스, 이게 제일 이제 뭐 두려운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자, 현지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요게 이제 clinicaltrials.gov인데요. 여기 미국에서 하는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임상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주를 좋아하시면 구글에다가 clinicaltrial.gov에다 치셔가지고 검색에다가 뭐 이제 회사명을 집어넣으시면 그 회사의 임상이 다 뜹니다. 셀트리온을 치면 지금 57개 임상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떠 있어요. 그래서 뭐 컴플리트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청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가 일단 다 뜹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면 1번부터 해가지고 57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뉴로 떴던 거 보면 요 세 가지가 떠 있죠. 뉴로 보면 not yet recruiting 이제 보면 to evaluation safety, tolerability and pharmacokinetics, CTP 63 healthy subject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성이라든지 뭐 이제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시보하고 대조해가지고 폴란드라고 돼 있죠. 요걸 좀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자, NCT 이렇게 해가지고 recruiting stage, not recruiting 아직 뭐 이렇게 한자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8월 23일 날 포스트 돼 있고 업데이트 돼 있는데 내용들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CT P63과 플라시보하고 일상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자, 24명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을 하고 있고, 랜덤아이죠. 그 다음에 마스킹은 4개의 형태로 돼 있고, primary purpose
purpose는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디는 9월 24일 날 스타트 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rimary completion 데이터가 10월 15일 날, 그 다음에 study completion 데이터가 12월 30일.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일상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내용이 보시게 되면 primary 이제 outcome measure, 요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앞서서 이제 번역되어 있듯이 중대적인 이상 변이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secondary outcome에 보면 한 12가지 정도, 13가지 정도네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세에서 60세까지 성인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이제 폴란드로 되어 있습니다. 예, 폴란드에서 진행하고, 스폰서는 셀트리온 쪽에서 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자, 이런 부분들 바이오텍에서는 임상 관련되는 부분 자료, 요 부분은 항상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되니까 요런 부분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주가 흐름 마무리 좀 해드리면, 자, 박스권 상단이 제가 28만원대 했는데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좀 28만원 좀 내려갔다가 지금 28만원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28만원권이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좀 변하는 어떤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지점입니다. 시기성으로. 저는 이제 8월 달에 아직 거래일이 한 5거래 정도 남아 있으니까 30만원 어떤 시도를 계속 이제 하면서 9월 달로 가서 9월 달에 이제 국내의 어떤 결과,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어떤 결과, 이어지는 미국, 그 다음에 합병 이슈, 이런 어떤 흐름들로 3분기의 어떤 실적 어떤 턴어라운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주가에 이제 반영하는 어떤 시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8월 달에 어떤 변화는 분명히 보여줬고요. 자, 박스권 상단을 지키면서 이제 28만원은 지지선으로 좀 변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 조금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좀 샀고, 개인들은 좀 이제 박스권 아직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줄고 있고, 8월 달에 어떤 변화가 9월, 10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떤 흐름의 주도는 셀트리온 중심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들 계속 이제 기억하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